수원대, 작년 수원대 거 인문계 D형 5문제밖에 없죠. 1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6고 11번 문제는 아주 단순하지. 이제 뭐만 하면 될까? 대입만 하면 되죠, 그렇죠? 준영아, 이거 몇 컴마 몇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4라 그랬으니까 이게 좌표로 따지면 뭐예요?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에다가 4,0을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뭐 끝났지 뭐. 0은 한 다음에 로그 3에 x에 4 들어갔으니까 4k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로그의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1이 돼야지, 그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5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넘기고 부호 바꿔주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고 1, 3에 2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k 마이너스 2 3k 플러스 2는 0 되는 거니까 k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가지고 양수 k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양수 자, 이건 그냥 대입만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옆에 12번으로 갑니다. 12번. 자, 12번 문제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성질이랑 그 다음에 그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요 주어진 식을 기역이라고 할게요. 기역이라고 하면 기역의 양변을 제곱하는 것부터 합시다. 기역식의 양변을 제곱한다. 그럼 민재 어떤 식이 만들어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코 2 사코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치? 근데 거기서 이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렇게 둘이 합쳐가지고 1 됐으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자, 1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치, 마이너스 8분의 3. 그래서 요거를 니은식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요거를 이제 변형해야지, 그치? 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하윤아 변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치? 요게 이제 변형 공식이죠.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은 기본꼴은 이거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괄호 a 플러스 b. 요거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 자, 그걸로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기역하고 니은식을 활용해 주면 되죠.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자, 요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자, 요 자리에는 지금 2분의 1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치? 여기도 2분의 1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8분의 3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대로 넣어주면 2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지겠네. 그치? 그러면 앞에는 8분의 1이 되고요.
뒤에는 플러스 16분의 9가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니까 답 얼마야? 16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16분의 11. 맞죠? 16분의 2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 그 다음에 뭐 사실 삼각함수는 그냥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요 성질만 쓰인 거지.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자, 넘어가서 13번 문제는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앞에 수트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까먹었으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네? 이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큰데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접근해도 풀리는데 사실 이 문제는 뭘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냐면 이렇게 풀라는 문제죠. 자, 우리가 fx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이제 fx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fx가 요거다 라고 하면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알파 요거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f 알파가 자, 알파를 대입했다고 생각해봐. 준영 알파 대입하면은 요거 0되잖아. 네. 그럼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것도 0되니까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요것만 남겠네, 그지? 여기에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아? 근데 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의 크기가 요 순서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 양이야 음이야? 알파, 베타, 감마가 요 순서야.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양이야 음이야? 알파 빼기 감마는? 음이지. 그럼 음이랑 음을 곱했으니까 이 곱한 결과는 0보다 크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F 베타도 마찬가지로 자, 베타 들어가는 거 요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질 테니까 세 번째 덩어리에만 베타가 들어갑니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음인데 얘는 양이죠. 그러면 음과 양이 곱해졌으니까 이거는 0보다 작아요. 그리고 F 감마를 구해보면 F 감마는 요 뒤에 거 두 개가 날아가고 앞에서 감마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서 0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쵸?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fx의 그래프가 대략 이런 모양을 띠지 않겠는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커 양수 나와야 되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 음수 나와야 되고 감마 집어넣을 때는 다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뭐 굴곡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반드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고 그죠? 또 베타와 감마 사이에 또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알파와 그러니까 요렇게 쓸까요? 여기 그리고 베타와 감마 각각 하나 이상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그쵸? 요거는 지금 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열린 구간 알파부터 베타, 열린 구간 베타부터 감마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네, 그래서 요거는 사이값 정리로 설명해 주는 것이 제일 편하고 만약에 이제 요걸 생각 못했다면 이걸 다 전개시켜 가지고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식이 이제 조금 길어지긴 해요. 근데 그래도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것도 얘기를 해보면 자 어쨌든 요 방정식이잖아요. 요 방정식을 일단 요렇게 하면 이제 이게 제일 좋은 풀이에요.
근데 혹시 이제 이걸 못 떠올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2차 방정식을 전개시켜가지고 푼다면, 자, 얘를 전개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죠. 3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2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가 되고요. 아,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요 놈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보여줘라 그랬으니까 요 놈의 판별식을 쓸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써지고, 자, 요거 전개시켜가지고 나열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 모양을 봤을 때 이것도 이제 고1 때 배웠던 건데, 이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2분의 1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전부 다 2가 붙거든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새싹 만들 수 있죠. 봐봐, 2분의 1 묶으면 2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 제곱 플러스 2감마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베타 감마 마이너스 2감마 알파 이렇게 되잖아. 그럼 민재야, 여기 알파 제곱 2개 중에 알파 제곱 1개랑 베타 제곱 1개랑 마이너스 2알파 베타랑 이렇게 만나면 무슨 완전 제곱식이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뭐가 될까? 제곱이 되지, 그치? 또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하나랑 감마 제곱 하나랑 2베타 감마 만나면 또 완전 제곱식 되죠. 가지고 이게 3개의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렇게 3개의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근데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서로 같지 않잖아. 다 서로 다른 값이잖아. 문제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완전 제곱식도 0보다 어떨까? 커요. 그죠? 이거 0보다 크고, 이것도 무조건 0보다 크고, 그지? 이것도 무조건 0보다 커. 그러니까 0보다 큰 것들을 3개나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자, 왜냐하면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끝났지. 판별식을 구해봤는데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큰 거니까 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그쵸? 네, 요것도 가능은 한데 요거는 이제 이게 전개해가지고 모양을 변형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원래 문제 낸 의도는 요거 사이값 정리를 써서 풀어라 라는 의도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자, 14번 문제는 자, 요렇게 생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요 극한이 성립을 한다 그랬죠. 그럼 이런 모양 딱 보면 우리 보자마자 항상 예진아 뭘 떠올리라 그랬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어때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만 쓸게요. x 플러스 1 fx 얘가 0 이어야 되지, 그치? 요거 임으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EF2가 EF1이죠. EF1이 0이고 그럼 결국 F1이 얼마다? F1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주어진 요 그냥 기억이라고 할게요. 요 식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억식은 이제 이렇게 써지겠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1분의 x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요. 자, 우리가 방금 f1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 미분계수 모양 만들어야 되잖아. 미분계수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요 뒤에 fx 혼자 있었는데 요 자리를 fx 빼기 f1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거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f1을 집어넣어가지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면 그때 이제 요만큼이 준영아 요만큼이 무슨 부분이 되는 거야? 요 앞에 리미트랑 만나서 f 프라임 1 되는 거야. 그치? 자, 앞에 있던 x 플러스 1은 그냥 x가 1로 가니까 2로 갈 거고요.
자, 요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f'1로 가겠지, 그치? 요렇게. 근데 그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 gx의 미분계수 g'1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x 구할게. 민재 곱미분 한번 해주세요. 2x 플러스 1 4개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프라임 x. 그렇지. 곱미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g'1이니까 여기다 그냥 1쭉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g'1은 3 곱하기 f1 더하기 3 곱하기 f'1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f1과 f'1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앞에 건 0이고 뒤에 게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마이너스 3이다. 됐죠?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만 쓰면 되는 거고요. 우리 민서야 뭐 있어? 뭐 있어? 몰래가 있어? 어디에? 없어졌어요. 근데 엄청 커요. 아까 교실에 메뚜기 한 마리 있었는데 메뚜기. 먹기도 하고. 몰래가 아무리 커도 네가 더 크잖아. 그건 맞지만 겁내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서 15번 문제는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논술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될까? 제일 기본적으로 그 두 곡선이 몇 번 만나는지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적분 구간을 잡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두 곡선의 교점을 찾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점을 먼저 찾읍시다. 두 곡선의 교점을 찾자.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와 같다. 이렇게 놓으면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는 0이니까 이 인수분해하면 x로 묶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되는 거 보이네, 그치? 자, 그래서 교점은 세 군데입니다. 0, 1, 2 세 군데에서 만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0, 1, 2 세 군데에서 만나는데 어떤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지가 궁금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 자체는 채점하는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프는 채점에서 제외를 하거든. 대신 그래프를 참고로 그리면 내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교점이 0, 1, 2 세 군데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거를 두 곡선을 그리면서 한번 어떤 모양인지 추측을 해보는 거죠. 한번 그려볼게. 요 첫 번째 곡선 같은 경우는 x제곱으로 묶으면 x-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두 번째 건 2차 함수니까 그냥 x로 묶으면 x-2 이렇게 생긴 거거든. 자, 그럼 봐봐. 한번 그려볼게요. 앞에 있는 3차 함수는 2에서 뚫고 지나갔고 0에서 튕기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2에서 뚫고 지나갔고 0에서 튕긴다. 그러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가지고 0에서 튕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튕겨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튕기는 그 지점이 지금 0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2차 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2차 함수는 0에서 내려가서 2에서 올라오는 그래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느낌으로 가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중간에 한 번 만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가 그럼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1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2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 요 두 부분의 넓이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요 앞에 0부터 1까지 구간은 3차 함수가 위에 있고 2차 함수가 아래에 있는 구간이고요. 그쵸? 그 다음 구간은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3차 함수가 아래에 있는 구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삼아 그려보시고 자, 그럼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를 구하는 식을 정적분식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정적분식으로 바로 쓰면 0부터 1까지 자, 3차에서 2차를 뺀 거잖아.
3차에서 2차 뺀 게 결국 아까 이게 넘겨놨던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은 그대로 쓰시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dx 요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 구간은 이제 거꾸로 빼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빼면 여기서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그냥 아예 마이너스를 요렇게 빼버리고 1부터 2까지 똑같은 함수 쓰면 되죠. 이렇게. 그죠? 위아래가 뒤집혔으니까 대신 앞에다 마이너스를 빼주겠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요 정적분을 계산하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 합이 나오겠지. 그쵸?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이거 적분하면은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자, 똑같은 함수죠?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요렇게. 자, 그럼 요거는 4분의 1만 남고 뒤에 없어지니까 그냥 4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요거 4제곱에서 요거 4제곱 빼면 되죠. 그럼 15네, 그지? 15 마이너스 4분의 15.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부호 플러스 됐고요. 자, 또 요거는 2 세제곱에서 1 세제곱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7이네, 그지? 7 됐고, 자, 요거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니까 3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앞에가 마이너스 4분의 14 2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야? 2분의 1밖에 안 되겠네. 그치?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가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 그치? 그거는 직접 채점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참고로 그리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수능 완성으로 가봅시다.